자, 요즘 한국 증시하면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뭘까요? 바로 코스피 4000 시대가 과연 열릴 것인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 질문일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바로 이 숫자, 4000입니다. 한때는 그저 꿈의 지수라고 불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목표가 됐고 어쩌면 그 이상을 바라보는 숫자가 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4000은 천장이 아니라 새로운 바닥이다. 와, 정말 자신감 넘치는 말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상승세가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증시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4000을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4000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선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과거에도 주가 상승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건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바로 핵심적인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전에는요, 조선주나 방산주 같은 새로운 주도주가 확 뜨면 다른 쪽은 좀 힘이 빠지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리더가 등장했는데도 기존의 주도주들이 무너지지 않고 함께 버텨주거나 심지어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시장의 기초 체력이 훨씬 더 튼튼해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2028년까지 이어진다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다가 지난 3년간 투자자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이철전지도 회복세에 접어들었죠. 여기에 탄탄한 기존 주도주들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호적인 국제 관계 같은 거시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니 이 상승세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렇게 역대급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겁니다. PBR이라는 잣대로 보면 말이죠. 다른 나라 시장과 비교하면 아직도 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뭘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유망한 시장 속에서 진짜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데 꼭 필요한 분석 도구, 우리만의 무기를 한번 갖춰보겠습니다. 시장이 좋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건 절대 아니죠. 진짜 보석 같은 기업을 찾아내려면 우리는 기업의 건강검진표를 직접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기업의 건강검진표가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아,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고 머리 아프시다고요? 괜찮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재무상태표부터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표입니다.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 결과지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지금부터 그 결과지를 함께 읽어보죠. 이 복잡해 보이는 재무상태표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식이에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다본이다. 이 간단한 공식 안에 기업의 모든 재무 정보가 사실 다 담겨 있습니다. 이 공식을 더 쉽게 풀어볼까요? 회사가 가진 모든 것, 즉 자산은요, 남에게서 빌린 돈인 부채와 그 빚을 다 갚고 남은 진짜 자기 돈, 바로 우리 주주들의 몫인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면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빨리 현금화하거나 갚아야 하는 유동 항목과 그렇지 않은 비유동으로 나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투자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저기 자본 항목에 있는 이익잉여금입니다. 이 이익잉여금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회사가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돼지저금통 같은 거거든요. 이 이익잉여금이 두둑하게 쌓여 있어야 나중에 주주들한테 배당도 줄 수 있고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한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재무상태표의 기본을 배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을지 두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해봤던 PBR 기억나시죠?
PBR은 바로 회사의 시가총액을 우리가 방금 배운 자본, 즉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회사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현재 주가가 그 가치에 비해 싼지 비싼지를 직접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거시적인 시장 분석과 개별 기업 분석이 하나로 딱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익 잉여금을 많이 쌓은 좋은 회사를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번 돈을 우리 주주들한테 어떻게 돌려주는데? 이 슬라이드가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자사주를 사서 소각, 즉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많은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기만 하고 소각은 안 한 채 그냥 보관만 합니다. 이건 사실상 주주들의 돈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쓰는 거나 다름없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하면 박수만 칠 게 아니라 그걸 소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쌓아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각을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적인 행동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증시는 매우 긍정적인 구조적 강세장에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통해 기업의 건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셋째, PBR이 낮고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을 찾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 기업이 번 돈을 어떻게 주주에게 돌려주는지 항상 질문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업의 건강검진표를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끝나면 가장 먼저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열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